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네모 어법이라고 해서 괄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유형보다는 밑줄을 그어놓고 5가지의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내신은 굉장히 지엽적인 걸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면 수능에서는 좀 어떻다? 10대 어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의 10개 안에 나온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에서 좋아하는 10개의 문법이 뭔가를 되게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유감스럽게도 태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는 이 수능 10개 어법 내에서 출제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 태원은 좀 더 지엽적인 걸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잠깐만. 어법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낱말 문제는 뭐가 중요하죠? 1, 2, 3, 4, 5번 보기를 먼저 조망하고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통밥이긴 합니다만 1, 2, 3, 4, 5번 보기에서 반이어가 딱 떠오르지 않는 좀 직관적이지 않는 단어는 답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옛날에는 밑줄에 있는 단어 자체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어휘력 측정의 문제가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게 맥락상에서 적절하게 쓰이는가를 물어보는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해석이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2년 전에 수능에서의 답이 poor 이 답이었다 그랬잖아. P-O-O-R 이 단어 또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근데 맥락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 2, 3, 4, 5번 보기는 모두가 다 형광펜이 지나간다. 형광펜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이 글의 키워드여서 이 키워드가 반대말로 들어가는 순간 주제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역시 또 풀어볼 텐데요. 네, 이거 24년 3월 3모였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봤을 때 failed, 실패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겠어? 당연히 성공한다는 거겠지? 영어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한국말로라도 먼저 떠올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way to fash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ashion부터 가보자. 이게 원래 의미가 방법이란 뜻이야. 그러다가 옷을 입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fashion까지 간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션 업계에 관한 글이 아니라면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weight 자체가 무게이기 때문에 way to fashion 무슨 말이겠어? 무게감이 있는 방식으로. 그 무게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중요하다 이런 의미지?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 사소하거나 가볍거나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이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valid의 반대말로 invalid가 온 걸 테니까 유효하다 아니면 뭐 타당하다 라는 맥락이 오히려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liable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의미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 믿을 수 없다는 말,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5번에 consistent 문제예요. 일관성 있는 이란 의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야? 함께 서 있다. 그래서 늘 꾸준히 내 옆에 쫙 서 있다 이런 의미여서 일관성 있는, 변하지 않는 이란 의미지? 그럼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일관성 없고 자주 변하고. 그거의 뭐 직접적인 반대말하면 inconsistent잖아요. 먼저 이렇게 조망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while이 나왔는데 독해에서 while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인 반면에 뒤에가 더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의 내용보다 exclusive use of geometry가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geometry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서 geo 보이니? geo가 들어면 뭐예요? 지구죠, 지구. 그 다음에 메트르에서 미터 보이십니까? 얘는 원래 지구의 면적을 재는 거. 그러니까 뭐야? 기하학이지. 기하학의 출발이 뭐야? 네모세모 동그라미의 면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밭의 논의 크기를 재는 데서부터 온 거였거든.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기하학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 기하학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네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냥 기하학인가 보다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냐면 기정사실이 있어. 발견된 사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는 거네. 어린 아이들이 rely on 했는데 exclusive. 배타적으로 이런 의미죠. 오직 어디에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Geometric information. 기하학적 정보야. 근데 뭐를 정하기 위해서 작은 닫혀진 공간 속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 기하학 정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 그것만 사용하는 거를 베타적인 사용이라고 한 거죠. 그게 어떻다고요? large space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기하학적 정보에 관한 글이죠. 느낌 왔잖아. 그지? 기하학적 정보에 관한 글이고 그리고 그것을 뭐랑 대조하는 중이야? 작은 공간에서 할 거냐와 큰 공간에서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는 건 뭐야?
이 여기서 해석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문장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앞에 not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찬영아, 우리가 여기가 수업할 거라는 수업 범위라는 걸 알고 있었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도 이런 순서로 갈 거니까 기억해줘. 알지? 자, 그 다음에 비록이라고 하면서 역시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자, 작은 공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기하학 정보에만 의존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 보자. 작은 공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Non-geometric features. 위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exclusively on이라고 했으니까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non-geometric feature는 통합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면 통합을 안 한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1번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오케이? 그들은요, 뭘 사용한대요? 큰 공간에서는 둘 다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작은 공간에서와 큰 공간에서 기하학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작은 공간은 뭐만 사용한대요? 기하학 정보만 사용한대요. 그런데 큰 공간에서는요, 기하학 정보만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을 뭐라고 다시 부연 설명한 거야? 기하학 정보와 비기하학 정보를 모두 사용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 문장부터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해서 너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기하학적 정보는 뭐냐면 얘들아,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거, 미터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3걸음을 걸어가면 저기에 곰돌이가 있어.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딱 틀면 곰돌이 인형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기하학적 정보야. 그러면 비기하학적 정보는 뭔지 뒤에 읽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견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하학적 그리고 비기하학적 정보가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되게 중요한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어? 2가지 정보를 다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되게 비중 있게 결합이 될 거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사실은 해석하다 보니까 어때? 중요하게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되게 가르는 엄청 중요한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는 사실은 문제 풀면서 이거 무조건 맞았다 하기 좀 어려울 거고 한 3모 정도의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좀 더 읽어볼게. 기하학 정보는 invalid, 유효하지 않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across time. 시간이 지나도 라는 말이 across time인데 안정적이라는 거야. 뭐보다? geometric information이 문장의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기하학 정보가 그런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더 안정적이래. 방금 전에 뭐라 했어? 기하학적 정보는 뭐라고? 여기서 3걸음. 그러니까 여기서 3걸음이 예를 들어서 뭐 1m 반이다.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잖아. 왼쪽으로 돌면 어때? 안 변하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가는 게 합리적이더라.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문 대비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기하학적 정보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곰돌이 인형이 파란 벽 앞에 있었어. 곰돌이 인형이 고양이 인형 옆에 있었어. 곰돌이 인형이 화장대 위에 있었어. 이런 거 어때? 화장대 옮길 수 있지. 고양이 인형 사라질 수 있지. 그러면 이런 비기하학 정보는 물건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대? 너네야 이제 2가지 정보를 다 사용하지만 어린애들은 어떻다는 거야? 애들은 항상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지 기하학적 정보만 활용한다는 거지. 근데 너네 조금 더 똑똑하니까 어때? 걸어서 3걸음 앞에 있었고 화장대 앞에 있었어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기출문제니까 잘 가져야지. 자, 여기서부터 whether가 주어인 거 보이실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지.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정보가 지오메트리와 결합이 되는지 아닌지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 자, ecological이라고 하는 단어 좀 잘 챙겨주세요. 요즘 되게 핫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 단어를 생태학이라는 의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생태계 지문이에요? 그죠? 먹이사슬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태라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담백하게 환경의, 주변 환경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ecological, 컨텍스트가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 것처럼 ecological, 주변의, 환경의 라는 의미로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타이핑을 안 하면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구만. 응? 오늘 시험 보는 거 뒤에다 적어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이제 앞으로 달라고 하지 마. 생태학의 이런 의미에서 주변의, 주변 환경의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cological. 원래는 생태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가 주변 환경의 라는 의미까지로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음 단어까지만 읽을게. 왜냐면 뭐 다 읽을 건 아니지만. 용원이? 용원이 적고 있지? 자, 그래서 다시 가보면요.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정보는 왜 랜드마크라고 했는지 알겠지? 뭐 어디 옆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에펠타워가 랜드마크가 되어주지.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에펠타워 옆에 있었던 카페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 에펠타워에서 3m 더 가면 30m 가면 있는 카페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에펠타워 왼쪽인가 있었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파란 지붕 옆에 있었던 그 카페인데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 것이 지오메트리와 결합되냐 아니냐는 비기하학적 정보가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이용 가능하냐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이용 가능하냐.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은요. 더 큰 특징들은요.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니까 그래서라고 돼 있지. 얘들아 and는 문법적으로만 병렬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도 병렬이어야 됩니다. 앞에가 스테이블인데 어떻게 뒤에가 unreliable이겠니. 그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arger feature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게 뭐야? 당연히 큰 게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에펠타워가 눈에 잘 들어오듯이. 그래서 비기하학 정보가 얼마나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가에 따라서 두 가지 정보를 다 결합할지 아니면 geometric information만 활용할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푸는 단계니까. 자, 그 다음에 문맥에 넣는 거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요즘에는 열의 8가지는 두 개가 반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depth냐, depth냐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epth냐 했었잖아요. 요런 게 이제 태원고가 사랑하는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요런 식으로 좀 치사하게 내기보다는 반이어 문제. 예를 들면 A1에 보니까 compensate는 뜻이 뭐예요? 보상하다. prepare는 준비하다. 근데 이 두 개가 반이어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쵸? 근데 얘가 맥락 속에서 반이어일 수 있거든. 그걸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purposefully, randomly 어때?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고 하나는 무작위로니까 반이어인 거 딱 느껴지지 사전적으로도. 그 다음에 independent는 독립적인 거고 protective는 보호하는 거니까 보호한다는 거 연결돼 있고 independent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 좀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the extent that 이하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주어가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까지라고 해석하면 난 보통 잘 와닿지 않더라고. 그래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보통 좋았어. 자, 지각해볼까? 행위자가 에이전트죠. 기존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랑 행위자가 기존 지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하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어가 동사
하는 정도까지라는 말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줘라. 그 다음에 to the extent to which 주어 동사라는 구조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o which를 쓸 수 있다까지 문법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내신에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the extent를 선행사로 해가지고 와서 that 이렇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럼 이것도 the extent 다음에 선행사 그리고 그 선행사 전치사 이렇게 쓰기 위해서 to which 주어 동사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쓴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뭔지 알지? 그리고 그 선행사 전치사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리고 그 정도까지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독해서도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괜찮지? 자, 행위자가요 기존 지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보다는 자기만의 인식에 기반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위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autonomy,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반드시 어떨 수 있어야 된다? autonomous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즉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고 뭐냐가 어떤 상황이면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존하면 어토노미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라고 돼 있지? 기존의 지식인데 기존의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지식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얘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잘못된 지식을 준비해야지 레셔널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compensate, 보완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지 레셔널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autonomous 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 즉 불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거 보완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rational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utonomous를 찾았다면 compensate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난 일단 여기서부터 삐꾸였을 것 같고요. 재성아, 당연히 옷을 입고 그도 두툼한 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와도 졸려요.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언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졸고 있는 걸 발견해서 선생님 저 새끼 조는데요? 라고 고발하면 너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얘를 중1 때부터 가르쳤는데 어딜 앉아? 나도 서 있는데. 내가 얘를 중1 때부터 가르쳤는데 중1 때 나보다 키가 작았다? 이럴 때 너무 빡쳐. 뭘 먹고 이렇게 크는 거야? 어딜 기대?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진화가 들됐다고? 다리에 피가 쏠리는 순간 포식자로부터 도망가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절대 안 온다. 그거 우리 학생도 하셨어요. 그래.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어요? vacuum cleaning agent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보면 문장의 동사 보이니? will do가 동사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앞에 있는 vacuum cleaning agent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얘가 뭐 할 수 있어? 너네 무슨 색깔 응답표현하고 싶어? 예측을 할 수 있어. 어디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애야. 그러면 능동적인 애야, 수동적인 애야? 당연히 자율적인 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autonomous랑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야겠어? do better.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보다? autonomous가 아닌 애들이랑. 자, 그래서 쭉쭉쭉 읽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actical matter. 그러니까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seldom 들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100번 쳐야 되죠?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어토노미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너네가 로봇 청소기 샀다고 생각해봐. 요즘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 얘들아? 이제는 옛날에는 하도 멍청해가지고 걔가 똥을 싸놓으면 그 똥을 질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오히려 로봇 청소기를 안 돌리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똥을 알아보고 똥을 피하는 기술에서 이제는 어디에 똥이 자주 출현했다를 학습해가지고 그걸 알아서 길을 피해가는 것까지 왔어요. 그거는 이제 강아지가 행복하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청소기가 그럴 순 없잖아. 로봇 청소기 사잖아? 그 맨 처음에 우리 집 먼저 학습시키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언제 몇 시에 어디가 좀 더 지저분한지 얘가 계속 학습한다고.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AI 로봇 청소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이제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면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보면 그 행위자가요, little or no라고 했어. 사전에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unless가 들어간 거야.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어서 물론 얘랑 완벽한 동의어는 아닌데 not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어요. 그걸 설계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는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겠지. 도움을 줘야지 얘가 나중에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자율성이 생겨요. 라고 말한 건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지멋대로 할 거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랜덤리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just as 나오는데요. just a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so 주어 동사 또는 so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o 주어 동사로도 오고요.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석은 주어 내가 꼭 다 써줘야 되니? 안 해도 되냐?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이게 동사 주어가 도치됐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독해에서 이게 나오면 앞에 비유잖아.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그러면 여기는 영혼 없이 읽고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독해에서는 그런 요령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냥 빠르게 읽어. 진화가 동물들한테 충분한 반사를 줘서 충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듯이 얘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어?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에게 초기에 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 뭐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its environment 여기서 에콜로지에서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하고 나면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기존의 지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율성을 갖게 되겠지. 그럼 벗어난다는 의미의 인디펜던트를 가져가야 이게 autonomous하다. autonomous. 하다라고 너네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디펜던트까지 골라주는 문제. 즉 여기에 보라 색깔 형광펜이 지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안 읽고요. 자, 다음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틀린 것만 좀 해볼까요? 몇 번 할까요? 7번 가봅시다. 뭐라고? 괜찮아? 아, 약간? 조퇴 각 재고 있어? 근데 조퇴라고 하기에는 벌써 9시 15분인걸? 멋지다, 인간승리도. 아침 다섯도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멋지다. 어제도 7시 왔다 11시 갔어. 나는 고3 때 평균 17시간을 공부했거든? 날 넘어서라. 15시간. 성공. 17시간. 아니 밥 먹는 시간. 나는 밥 먹을 때도 공부했어.
선생님은 고3 때 내가 스스로 각을 쟀을 때 나는 잠이 너무 많은 사람이더라고. 난 지금도 아침잠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학원 일이 나랑 되게 잘 맞아. 나 학교 선생님 했을 때 진짜 불행이거든. 7시까지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거야.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근무 시간 뒤로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차라리 고3 때도 7시간씩 잤어. 그리고 깨어있는 남은 시간 내내 공부했어. 밥 먹을 때. 영어 단어 공부하고.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고등학교 4학년까지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내가 17시간 순공시간 인증하면 내가 선물을 준비할게. 한번 해봐. 진짜 토 나올 것 같을걸? 저 15시간 해봤어요. 그러니까 15시간 힘들지? 저번 주.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귀여우니까 귀여운 시즌에는 15시간씩 반짝반짝 해봐도 되잖아. 근데 고3 생활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 생활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고 남자친구가 축구하자고 해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자기의 자유의지를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지. 화이팅. 17시간 날 넘어서 봐라. 제가 17시간 너무 못해. 좋았어. 자, 이 글은요, 여기 옆에 보시니까 어때요? 패션에 관한 글이죠. 아주, 네, 언니들이 쫄쫄이 바지 입고 옆에 예쁘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트랜섹터, new look, instant fad 이렇게 돼 있네. fad라는 단어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시적 유행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시적 유행에 관한 것들. 여러분, 이거 내년에도 유행할까요? I don't think so.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 아저씨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지금 작년에 룩북을 푸싱하고 있대요. 무슨 말일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도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요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열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프레딕트 뜻이 뭐예요? 예측하다지? 그럼 예측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예측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unpredict? 그럼 예측 안 한다는 건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일단 앞에 no까지 붙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heap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겠어? expensive겠지? 얘는 좀 더 직관적으로 딱 반의어가 있는 것 같고요. require, 요구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요구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치? 오, 나경나경. 그 다음에 push는요, push. 미는 건 뭐야, 미는 거? push? 설마 당긴다고 말하진 않을 거지? 뒤에 보면은 New Year's Looks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작년이지. 작년에 룩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룩북이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작년에 입었던 착상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강요한다 약간 이런 의미 쓰였어. 그러면 당연히 뭘까 무시한다 이런 말 정도가 반대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lasting fash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lasting은 지속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뒤에는 패션을 꾸며주고 있는 거다. 그럼 지속되는 패션의 반대말은 뭐겠어? 일시적인 패션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나와버렸네. 자, 일단은 보면은 1980년대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은 시간상의 대조를 느끼셔야 됩니다. 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과거와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new video from a trendsetter like pop star Madonna or rock band 두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새로운 비디오들이 어디서나 며칠 내에 볼 수 있었고 그게 이그나이트 했대. 우리 이그나이트 외웠죠? 무슨 뜻이었어요? 촉발하다, 인플레이밍 같은 의미였죠? 일시적인 유행을 촉발시켰고 그게 어땠어? last, 지속됐는데 a summer or a year. 그러니까 여름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이런 일시적인 유행 같은 것들이 막 촉발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대? No one could predict. 예측할 수가 없었대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빠르게 변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변했다면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괜찮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패션 인더스트리는요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고3 지문에서 at the same time이 나오면 좀 대조로 해석해 줄 수 있겠니? 동시에 신데렐라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언니와 계모는 어디 갔어? 파티 가서 놀았잖아. 그래서 at the same time은 항상 meanwhile 정도로 대조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패션 인더스트리 그 자체는 굉장히 느렸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문장에서는 패션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설명했다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패션 산업 자체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 영어는 항상 느렸습니다.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렸는지 현상을 설명할 거 아니야. 서포팅 디테일이 나오는 거죠.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그 세계화가 뭘 열어주었냐면 sources of cheap labor. 당연히 여러분은 상식선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벗이 나왔으니까 뭐 이기도 했냐면 disaggregated internal functions at big fashion houses. 이 단어 밑에 나오는가? 나누다라고 나오지? 뭘 나눴냐면 내부의 기능을 나눴대. 어디에서의 내부 기능이었는데? big fashion house. 여기서 big fashion house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회사들 중에서 그렇지 패션 업계 중에 큰 회사 대기업 있잖아. 대기업에서 하던 내부에서 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쪼개지는 결과를 낳았대. 여기까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산업계의 동향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지. 모를까봐 당연히 뒤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하고 마케팅은 한 대륙에서 그리고 패브릭 소싱과 매니팩처링과 피니싱은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예를 들면 한국의 옷들 있잖아. 대부분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근데 디자인은 누가 해? 한국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해.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 그럼 중국에서 뭐 해? 옷감을 사다가 옷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역수출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으니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값싼 노동력이 있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cheap labor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적인 기능을 나눴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디자인, 마케팅, 패브릭, 매니팩처링, 피니싱 이게 원래 한 대기업에서 하나에서 하던 내부적 기능들이었는데 이 중에 디자인하고 마케팅은 대기업에서 하지만 패브릭 소싱이나 매니팩처링 이런 거는 뚝 띄어다가 다른 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인터널 펑션을 disaggregated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since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뒤에 나오는 동사랑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value chain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더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합을 해야 될, 조율해야 될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을 up to a year, 최대 1년까지 마감할 수 있었다는 거야. In advance of the selling season. 너네 그런 거 알잖아. FW, SS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뭔지 알지? 그래. 이런 거 하려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금 뭐냐 Summer, Spring 하고 그러니까 Spring, Summer, SS를 내놓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 지금 막 패션쇼 엄청 하잖아요. 이게 적어도 몇 년 전에 파이널라이즈 돼야 된다는 거야? 1년 정도 전에. 그 위에서는 뭐라고 했었지? 마돈나 시절에는? 며칠이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치? 그리고 여름 하나 정도 이게 됐다고 했고 근데 이제는 어때야 돼? 대륙이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이 당연히 더 필요하니까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require 괜찮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는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어때야 돼? 아직까지도 작년에 보셨던 잡지를 더 보세요 하고 푸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까지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옷은 어디 가냐? 좀 더 읽어볼게. 이러한 다이내믹을 이해하고 있는 스페인의 아르시오 오르테가라고 하는 CEO예요. 그 사람이 뭐를 인비전, 그러니까 비전으로 삼았냐면 새로운 유형의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즉 어떤 회사냐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데 address, 다루는 거예요. 중요한 사회적인 일을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유행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어떤 유행이냐면 옷이야. could be designed and brought to the market. 디자인되고 시장에 나오는 게 as fast as demand arose. 수요가 생기자마자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스파 브랜드가 많아요. 스파 브랜드 뭔지 알지? 그냥 한 해 입고 버리는 거. 예를 들어 흐앤무라든지 자라라든지 망고라든지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다 스페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 스페인 브랜드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일시적인 유행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얘들아 땡땡 뭐냐 땡땡. 땡땡이 뭐야?
부연 설명이잖아. 그럼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로 바꾸면 좋을까? instant?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세계화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3번. 이제 안 졸리지? 그지? 그런 거야. 근데 한 명 꽂아놓고 나가야 돼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위험하거든? 지금 눈이 졸리잖아? 잘 지켜봐. 자, 봅시다. A번에 internal, external 나왔죠? 두 개의 반대말이죠. external 외부에 이런 뜻이고 internal은 내부란 의미가 되겠고요. 자, B번에서 ignore, 무시하는 거, require, 요구하는 거니까 두 개 역시 반이어로 쓰였네요. C번에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는 거죠? 역시 두 개가 반이어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좀 잘 안 될 텐데 일단 differ까지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relegate가 밑에 나오나? 위임하다죠? 여기 leg라는 단어가 원래 달리다 이런 뜻이거든. 거기에서 합법적인까지 간 거고 다른 사람한테 내 권한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위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지식을요. 서치 엔진이나 앱에게 위임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 아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돼 있네. 자, differ에다가 네모 쳐보겠습니다. 자, differ에서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나요? 대조와 열거의 느낌이 나십니까? 두 개를 지금 대조할 거지. 어떤 거? 내가 어떤 지식을 위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 그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부터 열거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잡아볼까? 실제로 알고 있는 거를 보라색으로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챗GPT한테 위임하는 거를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 outsource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소스를 준 knowledge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일까?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아웃소싱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하청업체 이런 표현 쓰는 걸 조금 사회식으로 터부시하니까 요즘엔 아웃소싱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엄마가 직접 영어 가르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예빈이 어머님이 영어 선생님이시거든. 그 어머님이 직접 예빈이를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써? 나한테 지금 아웃소싱 하셨지. 이런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데 지식이 아웃소스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누구한테 아웃소싱 한 거야? 내가 직접 머리에서 잠깐만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릴게요 한 게 아니라 그렇지. 구글링을 바로 하고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 그러니 무슨 색깔 해야 돼? 파란 색깔 해야 되겠지? 이게 어떻게 되면 당연히 이용 가능해지지 않아요? 당연히 디바이스가 크래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fail 하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나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 모든 무엇이 working fine, 제대로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고서 만약에 A번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하면 짬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번 뒤를 좀 더 읽어보고 여러분이 확신하면 됩니다. if를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내가 부연 설명해 줄게. 만약에 너가 인지적으로 너의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어. 뭐를 알고 있었어 머릿속에서? Rich array of causal patterns. 커절이네. cause에서 온 거죠. 인과관계의 패턴을 array라고 하는 게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 일련의 인과관계 패턴을 너가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빠르고 유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머릿속에서 이미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그렇지. 내가 머릿속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잘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빠르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걸 잘 알려주고 인터넷 끊김없고 챗GPT가 나한테 잘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번에는 outsourced knowledge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external sources. 얘랑 같은 의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되게 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니? 그래서 external source가 작동을 잘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여러분이 직접 알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유동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되게 수많은 back and forth exchange가 있대요. 누구 사이에서 대략 1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교환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교환이라는 건 당연히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의견의 주고받기는 faster recall of models, patterns, paradigms 이런 것들을 빠르게 recall, 소환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대? recognize flaws. 단점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여기서 말하는 this exchange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챗GPT한테 의존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야? 당연히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겠지, 그치? 그치? 12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며. 그러면은 지금 챗GPT가 search 엔진이 개입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rapidly 하고 fluidly 하다고 했으니까 fast recall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required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죠.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면서 또 다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구글 인포메이션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구글이 얘들아 동사로 쓰였어. 정보를 구글링하다라고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즉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식을 아웃소스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거고 아니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Without enough internal knowledge. internal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의 knowledge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서의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챗GPT 시대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다시 인문과 철학의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네. 문과여 환호하라. 네 거잖아.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grossly하게 어떻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이때 gross는요, 매우라는 뜻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전의 이해가 needed, 필요한지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prior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색깔이야? internal knowledge야, external knowledge야? 그렇지. 기존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잖아.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해야지 맞을까?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사람이 주어다 얘들아. 사람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고 지금 대중을 끌고 왔지. 그 다음에 여기 시제가 어때? 현재 시제지? 그 다음에 매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 여기서 무슨 느낌 나야 돼? 작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지금? 얼마나 사전 지식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해야 되니까 잘 몰라요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underestimate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네. 네. 구글은 고유명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I googled it. 내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죠?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 사는 원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쓰죠. I never did. 무슨 말이겠어?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더 질문 없어요? 없어? 응?
2번. 2번이요? 자, 2번은요. 여기 앞에서는 패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패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on the other hand 보이십니까? on the other hand 밑에서 몇 번째 줄이냐? 아홉 번째 줄이에요. on the other hand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music recording industry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패션 업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build fortunes. 재산을 쌓고 있대.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의 작품을 카피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드레스 디자인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력은 보호되고 있지 않대. 자,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 서로 카피를 한다고 얘기했잖아. 일단 파란색 가볼게. 패션은. 서로 카피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 인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있으니까 is not protected여서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서 모조품이 theft, 절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건 뭐야?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perfectly legal, 완전히 합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 읽어도 되잖아. 전면구 날리고 주어동사 가볼게. 자, 우리가 뭐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냐면 vibrant competition and unrestricted innovation 까지가 문장의 주어고 matter가 동사예요. 뭐보다 더 중요하다? creative labor에 대해서 ownership, 이게 네 겁니다 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아주 격렬한 competition, 경쟁을 하고 제한 없는 혁신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션 인더스트리는 모조품을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 그런 거 못 봤어? 에르메스 백이 얼마인지 아니 니네? 에르메스는 아나 모르겠네. 에르메스 백이 얼마인 줄 알아요? 종이로 된 아니요, 가죽 가방이요. 에르메스 가죽 가방.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세요. 물론 몇 억짜리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건 2천만 원 정도 돼. 모닝보다 비싸, 얘들아. 캐스퍼 경차보다 비싸. 근데 그런 게 왜 에르메스가 유명하냐면 막 루이비통 막 구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가방들에 비하면 얼마나 올드머니 룩스럽니.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찬영이가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선물로 주잖아? 그거를 딸이 들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거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딱 에르메스가 이번에 SS 제품으로 딱 내놓잖아? 그럼 바로 누가? 자라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가보면 자라가 59,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패션 업계에서는 범죄가 아닌 거야. 그럼 상표명까지 붙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빼고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분명히 구찌 있는데 앞에 구찌. 그거는 문제가 그건 그러니까 그치 셔츠 이렇게 딱 입어갖고 구찌를 보이는데 딱 열면 아구찜 이게 되는 거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만 해도 범죄가 아니에요. 물론 구찌는 열받을 수 있는데 이건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인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디자인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디자인 같은 거.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경쟁을 더 유도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제한하지 않아야 그래야 서로 모방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패션 인더스트리의 느낌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2번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rewarding creative labor with ownership 이거를 보라색으로 하면 어때? 괜찮아? 아저씨 혹시 형광펜이 없어요? 아 그렇겠네. 네 거야 이거? 그래 그러면 주고 와. 동생이야.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네 거야? 아니요. 여기 있던 거야? 좋다 야 옆에 심부름도 시키고 세워놓고.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돼 있네. The rule is often I reap what you sow. 무슨 말이야? 내가 거둘게 너가 뿌린 걸 이런 뜻이지. sow가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네가 씨를 뿌린 걸 내가 거둘게 이런 마인드로 간다는 거지. 무슨 말이니? 너가 독창적인 디자인을 내놔? 그럼 내가 바로 카피할게. 그래서 이게 바로 패션 인더스트리계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but they lose. 근데 걔네들이 진대. 해마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푸시한데 푸시가 오형식 동사여서 여기 C가 대문자면 의회거든. 의회가 이 규칙을 바꾸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이라는 건 뭐야? 네가 씨를 뿌려 내가 거둘게.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They can read what they see. 이거 무슨 단어 알아요? 오, 너무 재밌지 않냐?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알겠지? 라임 맞추려고 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이 바느질한 거를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이니? 오너십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치? 오너십을 인정해 달라고 당연히 체인지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치만 어떻다는 거야? 그들은 늘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뮤직 레코딩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굉장히 효과적이래. 뭐보다 로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야. 즉 얘네 로비를 되게 잘해가지고 얘네는 법안을 secure, 확보했던 거야. 그래서 디지털 음악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opposed to the industry's ownership story. 이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되잖아. 그 산업계의 소유권과 관련된 이야기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소유권 지금 언디어드랜드로 뒤집었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보라색이고 뮤직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저작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어때야 되겠니? 당연히 여기에. 이러한 오너십 스토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결을 같이 해야 되겠지. 그럼 뭐로 바꾸면 좋을까? 그런 것들의 favor. 좋은데 여기 to가 있으니까 3열 동사 써야 되겠다. conform to. 따라간다.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우리 저기 가볼게요. 앞에 31번 가봅시다.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16쪽, 땡큐.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빈칸 추론이군요. 현성아, 빈칸 추론이 수능에서 몇 개 나와? 4개. 오, 4개 나와요. 3점짜리 몇 개? 보통 2개. 그리고 2점짜리 2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는지 알지 너네? 빈칸에서 2개 정도 틀리거나 하나를 좀 줄여줘야지 그래야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 중에 31, 2, 3, 4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게? 34번이 제일 어렵지. 왜냐면 34번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들아 우리의 배경 지식을 뒤집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주제문이 없어. 그리고 보기가 엄청 길어. 31번은 단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더 어려워? 그렇구나. 자, 우리 거기 16페이지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재성이가 읽어줄 건데 읽을 때 우리 중요한 거다 밑줄 같이 그으면서 가봅시다. 글의 흐름과 내용을 논리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요구되고 고난도 원리의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끝까지 읽고 주제를 파악해야 빈칸 추론이 가능한 지문 내 키워드를 다양한 표현으로 바뀌어 text-를 구성할 오답의 매력도를 높인 문장들이 출제되고 있다. 빈칸 길이에 따라 어휘나 짧은 어구를 추론하는 유형은 한글문항, 긴 어휘나 절을 추론하는 유형은 3문항 정도가 출제되며 후자의 경우가 주로 3점 배점을 차지한다. 아유, 잘 읽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봤지? 빈순삽. 빈칸 순서 삽입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면 수능에서 1등급은 요원하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내신에서도 빈칸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파악해 주시는데 약간 좀 달라. 수능은 빈칸 가지고 변별력을 가려고 하는데 내신은 빈칸은 점수 주는 문제죠, 사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서 빈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빈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형광펜 방식이 진짜 주요하거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색깔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원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노란 색깔은 그 글의 중심 소재를 나타낼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은 그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보라색이 합쳐지면 그게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땠을 거다? 제3의 내용, 대조군일 때 쓸 거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체크업 1번 문제를 보면은 24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빈칸 문제는 항상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제 추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추론이다. 즉 전체 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답을 맞추지 못한다.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쭉 째려보니까 빈칸이 어디쯤에 있어? 한 중간쯤에 있지. 그러면 빈칸이 중간쯤에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빈칸 뒤에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빈칸 뒤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걔네를 지우지 못하고 빈칸 뒤로 위치시켰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팩트에다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인팩트 뜻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의미지. 그리고 고3 지문에서 인팩트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역적, 순접 다 되기 때문이죠. 사실이라고 말해서 앞에 했던 얘기를 강조할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말해서 뒤에 앞에 얘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때 인팩트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이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ile절 자체가 나와서 while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독해에서 while although 나오면 보통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대. while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이 글은 글의 흐름이 두 개다. 두 개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파란색이고 뒤에가 보라색이겠구나. 한번 해석해볼까? It i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ith the creativity, a sense of space and time. this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 내용,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방해할 수도 있어. 뭐를? 창의력과 그리고 시공간의 개념, 감각을 interfere,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빈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시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혹시 뒤에만 읽고 문제 푸는 강심장 해볼래? 싫어? 그리고 나는 1, 2, 3, 4, 5번 보기를 먼저 읽는 걸 좋아해. 왜 이게? 내가 지난번에 말해줬지? 주제 제목 유지할 때 얘기했잖아. 왜 그런지 You mean C? 그렇지. 중심 소재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상지 않은 잘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가 서로 대조점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1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3번은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보기를 만들 때 선생님도 문제 만들던 사람이잖아.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정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어느 원문에서 발췌해 갖고 오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빈칸을 뚫는 거잖아. 근데 보기를 만들 때 그 답이 있으면 그 답의 반대를 일단 만들어. 그 다음에 TS를 만들어. 그 다음에 TG를 만들어. 그 다음에 난멘션을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보기를 만드는 거거든. 그 대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했었잖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기억 안 나? 보기를 먼저 읽어야 너네가 보기에 편견을 안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저기 자는 거잖아. 저기 자는 거지. 안 자네. 아쉽다. 지은이 위험했다. 그래서 보기에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읽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야.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1번 이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시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free 자유롭게 만든데 줄거리를 이것의 familiarity 익숙함의 줄거리를 없앤다는 걸까? 아니면 free는 from이니까 아니겠다. 그치? 이것의 친숙함의 줄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id 도와준다. 어디에서? viewer 보는 사람들의 접근을 도와준대. 여기 보면 aid access to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시청자들 안에서 뭐를 도와주냐면 그 영화로 접근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네. 그 다음에 뭐에 도움이 되냐면 exotic musical experience exotic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의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국적인 음악적 경험에
추가가 된다, 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orient audiences to the film's theme 그 영화의 주제의 관객들을 오리엔트, 방향을 끌고 간다 이런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오형시우스였죠.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든지 딱 읽고 나니까 이거 뭐에 관한 글이야? 영화 아니면 음악에 관한 거리지? 그리고 영화와 음악의 누구? viewer, audience, viewer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느끼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건데 안 읽고 밑에부터 읽으면 안 되나? 읽어볼게. 그리고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자, 뭐를 통해서 recognizable scores 이때 얘들아 스코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기를 먼저 읽고 왔지. 그렇지. 영화나 음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악보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인식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far far away 멀리 있는 은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placed 어디에 놓여지냐면 within a recognizable context 인식 가능한 맥락 안으로 놓여지게 된다. 를 다시 뭐라고 설명한 거야? 이러한 익숙함이라고 한 거죠. 이러한 익숙함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 관객들로 하여금 편안한 공간에 놓일 수 있게 해. So that. 그래서 그 영화가 그러고 나면 관객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What is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용 가능한 비전이지 어떤 그들의 세계와는 다른 그런 세계에 익숙하지 않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로 이끌고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해했으면 답을 고르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잠깐만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야?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의 주제가 뭐래? 뭔가 미래에 가는 퓨처리스틱한 거야. 아니면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막 은하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은 뭐 있을까? 아바타처럼 되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악보가 인식 가능하면 주제가 다소 낯설고 우리의 세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인식하는 가능한 맥락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음악 덕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편안한 공간이 돼주면서 그래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용 가능한 세상의 비전으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 덕분에? 그렇지. 인식 가능한 음악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까지 읽고 답을 고르면 좀 강심장이긴 할 거야. 나는 고를 수 있겠는데. 3번 한번 가볼까? 이국적인 음악적 경험이 더해지게 된다. 이때 이시 뭘까 얘들아? 아직 안 읽었지? 너네가 찾을 수가 없겠다. 바로 앞에만 읽어가지고는. 그러면 알았어.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일단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영화 내에서의 음악적 악보는, 즉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의 텍스트에 additional layer, 그러니까 추가적인 층을 하나 추가해 준대. 그리고 그게 뭐를 넘어서게 되냐면 단순히 시청되고 있는 행동을 imitating, 모방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삐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삐지 그 이상의 뭔가 하나 더 추가해주는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ntastic words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 안에서 컴포저가 주어고 have added가 동사예요. 사운드 디자이너들과 마찬가지로 작곡가, 당연히 영화 음악 작곡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작곡가들은 어떤 자유를 추가하냐면 세상을 만들어. 어떤 세상? 알려져 있지 않고 시청자들한테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추가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비록 밑에서 읽고 올라왔잖아. 비록 주제는 낯설어도 걱정하지 마. 음악 감독이 걱정하지 마. 주제는 낯설어도 내가 음악을 편안하게 사람들이 recognize 할 수 있게 지금 어떻다는 거야? familiar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 세상에 그 영화 세상에 금방 초대가 되고 익숙해질 거야 라는 말인 거지? 그러면 어디다가 너네 형업해내야 돼? 주제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유롭게 초대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말은 어떻다?
어떻다? 이 음악이 어떤 성격을 가진다? possesses familiar structures and cadences. 이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얘들아 familiar structure로 바로 갈 수 있지? 익숙한 음악 악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도 세상은 그 영화에서 반영되는 세상은 굉장히 새로운 세상인데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운드 디자이너와는 다르게 작곡가들은 shy away 한대. 무슨 말이야? 당연히 뭐 동사할 때는 피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그게 shy한 거잖아. 독특한 음악을 만들지 않는데.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한대요? 익숙한 음악을 만든대. 그럼 익숙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뭔지 빈칸 뒤에서 설명한 거잖아. 어떻게 나오겠어? 인식 가능한 컨텍스트 안으로 놓게 돼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영화 관람객들이 낯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 자체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용은 낯설어도 OST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약간 그 영화의 음악이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답으로 딱 가기 어렵고 다른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우리 보기를 분석할 때 본문의 내용과 반대면 나투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았으면 NM, 난멘션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본문의 내용보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오답이면 TG라고 할 거고요. 본문의 내용의 일부만을 언급해서 보기를 지엽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TS라고 할 건데요. 자, 일단 보면은 1번은 나투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익숙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니, 익숙해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줄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2번은요. 시청자들 안에서 그 영화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대. 영화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영화를 좀 더 recognizable하게, comfortable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좀 세모인 것 같아. 3번은 보면은 이국적인 음악 경험을 추가해준대. 그치? 음악 경험이 이국적인 게 아니라 뭐가 이국적인 거였더라? 영화의 주제가. 근데 음악은 친숙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나투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관객들을 끌고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영화의 테마로 끌고 가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에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만든대. 이 글은 생각을 깊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덕분에 얼마나 더 그 영화가 빨리 수용되느냐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think more deeply에서 여러분은 사고의 깊이를 얘기한 적이 없다. 난멘션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은 영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5번, 3번, 1번은 아닌 거 알았고 2번, 4번 중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답일까? 이거 오답률 엄청 높았었거든, 수능에서. 왜? 4번이 왜 안 되는데?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4번이 왜 마음에 안 드는데? 2번이 투 제너럴이다. 답에 표시되어 있지 않냐? 안 돼 있구나.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끌어간다는 말이나 도와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어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적 그러니까 오히려 주제가 아니라 영화적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이 글은 영화의 주제에 다가간다는 말이 아니고 영화를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접근할 수 있냐 아니냐, 이해 가능하냐 아니냐의 이야기지 이 영화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오답 유형이라고 하는지 알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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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남매션으로 봐야 되나? 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언급은 했지. 여기 보면은 뭐 갤럭시 far far away 뭐 이런 것도 다 them이잖아. TS. 그치, 이거는 TS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영화 그 자체가 편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주제는 너무 TS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마 답이라고 해도 좀 와닿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도와준다는 말이 영화를 더 잘 수용하게 만들어준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으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결국 이 글의 주제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라색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을 텐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물어보고 있지. 거의 첫 번째 문장이잖아. and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녀가 거리를 바라보느냐가 그 다음에 1, 2, 3, 4, 5번 보니까 동사로 되어 있죠? 동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글의 중심 소재일 거 아니야. 사람이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빈칸을 합니다 정도의 통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 2, 3, 4, 5번 보기를 먼저 읽는 겁니다. 왜? 편견 없이 가야 되니까. 중심 소재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 어디에만 의존하냐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요. 뭐를 가지고?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arises, 발생하는데 independently of는 무슨 뜻이죠? 뭐뭐와 관계 없이 이런 뜻이지? 야, 우리 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데? 김소율 씨 이거 주말에 했잖아요. 는 뭐라고요? regardless of 알죠? 그 다음에 independently of죠. 그럼 이거 반대말은 뭘까요? 뭐? 전치사로 얘기해 주세요. regarding이 뭐뭐 관계지. regard to 안 써도 regarding만 해도. 그 다음에 related to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오늘 너무 조금인데? 힘을 내야겠어 내가. 그래서 그녀가 이동하는 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이게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녀가 gets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 건지. 자, 그 다음에 ties, 묶여있는 거지. 확실하게 어디에 묶여있냐면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가, 도시의 작동 원리와 확실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읽고 나니까 뭐에 관한 글이에요? 도시에 관한 글이고 거리에 관한 글이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글이지 라고 읽고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과감하게 도시, 아니 거리, public transit, streets, 그게 결국 gets around지. 그 다음에 도시, 이 정도 잡고 나 들어갈 것 같아. 갈게요. 답이 나올 때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views가 동사니까 보일 수 있죠? 도시에서 운전을 하든 걷든 아니면 교통카드를 swipe, 찍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everyone을 herself로 받아서 이 everyone이 결국 she를 말하는 거구나. 자기를 뭐로 생각한대요?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of the front door. 그러니까 집 앞 정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교통 전문가가 된대요. 이해됐어? 선생님보다 윤재네 집까지 가는 길을 더 잘 알지 않나? 너무 당연하지. 그치? 외지인들보다 너네가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2번 건너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파트 뚫고 이렇게 가면 더 빨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린 전부 다 뭐야? 교통 전문가야. 오케이? 자, that's why. 그래서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요. find가 오형식으로 쓰여서요.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 arguing past one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양이 높은 그런 시민들이 서로를 지나가면서 arguing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전문가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서로 지적질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중요하지 않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뭐가 되냐면요. 전국적으로 gather 모이는데 뭐를 위해 모여요? Often contentious discussions about 종종 논란이 되는 토론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뭐에 대해서? Transportation proposals that would change a city's streets. 그 도시의 거리를 바꾸는 교통 제한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육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transportation proposal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니네는 어떨 것 같아요? 육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할 것 같지 않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여기다 육교를 만드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지 막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저 길 건너의 상점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육교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젊은 10대야. 그럼 육교도 횡단보도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70 먹은 노인이야. 그러면 육교냐 횡단보도냐는 생존의 문제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되게 잘하는데 여기는 육교보다는 횡단보도가 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즉 이러한 토론이 있을 때 local resident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해서 뭔가 의견이 엄청 첨예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야? 모든 교통은 로컬적인 것이고 그리고 퍼스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게임 끝났는데? 자, 자기가 그 사람이 거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어떻다고요? 얼마나 되게 로컬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스피드 동사로 쓰였죠? 속도를 높여줄 수 있어. 여행 속도를 그러니까 이동 속도를 높여줄 거야.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동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트랜짓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반대에 의해서 멈출 수가 있어? To the loss. 뭐에 반대하는 거야? A few parking spaces. 야, 그거 만들면 주차 공간이 몇 개 없어지잖아.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야? 몇 개 안 되는 주차 공간을 잃는다고 하면 반대한다는 얘기지. 그 여기 무슨 색깔이야? The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그렇지. 이거 되게 퍼스널한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The project won't work. 그 프로젝트 안 될 것 같은데? 와 같은 단순한 공포야.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 얘들아. 되게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못생겨서 싫은 거잖아. 안 그래? 니네가 대통령을 싫어할 때 이유가 뭐야? 그 대통령의 모든 정치를 다 따져봤어? 늙어서 싫어. 못생겨서 싫어. 그치? 나한테 긁히는 발언 한 번 했더 싫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simple fear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한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야? 반대네. A challenge of data.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플래닝을 하는 단계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표현 마음에 들어? Emotional assumptions. 감정적인 가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니? 뭐에 관한 글이야? 트랜짓 프로젝트 같은 그죠? Public debate about streets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감정적이어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내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내가 주차할 수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하냐 아니냐. 아니면 그 로컬 비즈니스의 버텀라인 꼭 알아두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잘했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넣어놨어. 수익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다 따지고 마지막 줄에 있는 거니까 수익이라는 의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다는 거야? 되게 퍼스널한 것이고
로컬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어서 그냥 쓰라고 하면 니네 뭐라고 쓸 거야? 로컬적이고 퍼스널한 것이다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거에 가장 가까운 답이 뭐예요? 4번? 이게 뭐야? 자기가 어떻게 돌아다닐 거냐? 이게 뭐니? 자기가 어떻게 돌아다닐 거냐?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5번은 왜 안 돼? 그지? 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냐지. 그래서 도시에서 틀린 거야. 그러면 3번은? 이거 남미션이네, 그지? 3번은요? 그렇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regarding이라고 써야지 오히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새로운 정책으로 업데이트가 된대. 정책의 업데이트.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자기가 어떻게 돌아다닐 거냐는 정책이 뭐가 나오냐? 저 이런 정책이 나왔어? 여기 횡단보도가 생겼어? 그럼 나 그 횡단보도로 가봐야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나투르라고 생각할래.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인 거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바뀐다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고 1번은 한 단어 때문에 틀리거든요. 어떤 단어 때문에 틀린 거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묘전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형광펜을 해가지고 오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할 거니까 꼭 해가지고 오시고요. 아, 시간이 부족하네.